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은 엄연히 한 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 문화시민의 선택, 덕혜옹주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덕수궁을 뛰놀고 있는 어린 옹주 덕혜.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니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저 좀 숨겨주셔요. 격동의 대한제국 황실가. 덕혜는 예순의 고종에게 찾아온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늦둥이였죠. 무엄한 놈, 길을 열어라. 무엄한 놈, 길을 열어라.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예기치 않은 비극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아빠, 마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그린 그림이 옵니다. 아빠, 마마 일어나세요. 아빠, 마마. 그토록 사랑하는 딸 앞에서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고종. 그렇게 덧없는 시간이 흘러갔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확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다. 입으라면 입자. 아기 씨의 티를 벗고 잘 자란 덕혜옹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할 만큼 다부졌는데요. 형주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쁘지 않소? 설마 대한제국 황녀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어리지만 황녀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덕혜를 보며 일본의 충신이 된 변절자 한택수는 위험을 감지했고 곧 술수를 모색하게 됩니다. 일본 유학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던지라 덕혜의 어머니 양귀인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어떤 일도 내비칠 수 없었던 조정. 거절하실 경우 조선 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결국 덕혜는 원치 않던 생이별을 겪으면서 고작 10세 나이에 강제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기약 없는 귀환에 순응하면서 지내길 몇 년. 일찍이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던 고종의 아들 영친왕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덕혜 앞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저 장한입니다. 일본인 장교가 전한 그 이름은 장한. 알고 보니 그는 조선에서 어린 덕혜와 추억을 함께하던 이였죠. 가까이 오너라. 일본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변절하고만 소시적 인연, 덕혜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마마. 덕혜의 조카 상이 이후 있는 왕자와 줄 조우하게 된 밤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가시죠. 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인 유학생들과 독립을 도모하던 이후 왕자. 그는 상해와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 노동자들을 돕고 있었죠. 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장비에 손가락이 잘린 아이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그날 덕혜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변절자라고 치부했던 장한입니다. 정보가 새 모양이니 어서 여기를 피하십시오. 일본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장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함께한 시간. 공주님,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덕혜에게 새로운 결심이 서야 할 날이 다가옵니다. 며칠 후 덕혜를 찾아온 불청객. 다이토 중공업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외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주님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탁이요, 명령이요.
이번에도 야비한 회유책을 건네는 한택수였는데요. 연설을 하시면 조선에 보내드리죠. 덕혜는 또 한 번 치욕을 감내하기로 하죠. 大日本帝国のために我が朝鮮の国民も大変名誉な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이토록 무력하게 민중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황렬한이 더는 연설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옹주가 또 한 번 눈물을 삼킵니다. 이틀 전에 3.1절이었잖아요. 네. 진짜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더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조선의 황실의 마지막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저렇게 위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실제 뭐 덕혜옹주나 영친왕이라 이런 인물들은 독립운동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위험을 그들이 지켜주었으면, 그들이 독립운동까지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픽션 형태로 투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지 못했던 네. 조선 황실의 마지막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이 영화 이전까지는 이제 허진호 이꼴 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진호 감독하면 그 멜로라는 장르에서 두각을 보여냈었던 분인데 왜 이 역사 드라마를 선택했을지에 대한 좀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허진호 감독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현대 영화의 역사를 보면 정말 굉장한 감독이었고요. 특히 이제 초기에 만들었던 두 편의 작품,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는 전 둘 다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허진호 감독이 사극을 많이 만들었어요. 바로 직전에도 사극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극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 또 이제 당시를 다루게 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덕혜옹주랑 관련되어 있는 워낙 또 비운의 역사가 또 강한 드라마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또 원작 소설도 있으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들대게! 이게 무슨 짓이요? 복순이를 조선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한단 말이요? 난요 시대로 안 된다! 복순아! 안 된다! 복순아! 비켜라! 그는 누가 그사를 막는 것이냐? 복순아! 그만하시오! 복순아! 복순아! 어서 가거라! 내가 가라고 하지 않느냐? 명령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셈이냐? 제가 약속 하나 드리죠. 앞으로 옹주님께서는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저도 함께 망명하겠습니다.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영화로 손혜진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뒷모습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라던가 심리가 다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손예진 씨의 그 뒷모습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선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장안이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옹주님, 양교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춰요. 덕혜옹주잖아요. 자기 어떤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몇 초를 버티는 거죠. 그 몇 초간의 시차가 덕혜옹주라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위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멜로 영화를 가장 잘 소화하는 그런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손예진 씨가 기품이 있어서 좋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배역이 요구하는 그런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채워난 그런 연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경 공회당에서 열리는 이번 기원전 행사에 우리의 탑키트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다. 폭탄이 터진 오후 1시를 작전 개시 시각으로 삼는다. 조선 왕족의 빈자리를 가장 빨리 알아챌 사람은 한택수입니다. 추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여권이です。そうでしょ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침은 든든히 자셨습니까? 배 터질 것 같아요. 조심하시다. 예, 大丈夫です. 어디 불편하십니까? 잠시만. 지금 이런 사건들은 다 픽션인 거죠. 픽션입니다. 네. 영친왕이 망명을 시도한 적은 없고요. 의친왕은 관련된 적이 있었죠. ten노해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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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애정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요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덕혜옹주가 일본 유학길에 꼭 지고 간 보온병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래요.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적국의 땅에서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또 고아원 아이들을 찾아간 덕혜공주에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실제로 덕혜공주가 동시를 굉장히 잘 짓고 음악과 시의 소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극 중에 나오는 그 이유왕자 역할을 하셨던 고수 씨. 네. 실제로 제가 모습을 찾아왔는데 네. 지금 역할 하셨던 분이시죠. 실제로 이유왕자와 굉장히 어머. 얼굴이 그러네요. 되게 진짜 잘생기셨네.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진호 감독이 고수 씨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캐스팅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네. 삭센님失敗しました. 옹주님만이라도 망명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게요, 빨리요. 逃げ道はありません。 김장한 너희 그래서 저는 그 덕혜옹주와 장한이 산장에 같이 있는 그 장면에서 아, 이 영화를 찍은 사람이 허진호 감독이라면 로맨스라든지 어떤 좀 멜로적인 장면을 넣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키스씬을 촬영을 했는데 그게 뭐 편집에서 이제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둘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키스를 하면 그것은 100% 멜로적인 상황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위 때문에 상대를 이렇게 몸을 문질러서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멜로의 행위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랑하게 되는 두 연인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두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지상의 방 한 칸이란 말이에요. 멀리 사람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곳에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거기가 천국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영화 속에 벌어지는 그 오두막에서의 상황은 스토리로는 참극이지만 사실상 둘의 가장 행복한 한때라고 볼 수도 있죠. 옹주님, 잠시만. 바닷바람이 찹니다. 옹주님, 지금부터는 혼자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한테 10분만 주십시오. 10분 뒤에 다시 옹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저게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대사가 되죠. 옥수진!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휴. 그러니까 저 시대상 자체가 뭔가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되게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인물이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이 영화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덕혜옹주라는 그 극중의 주인공이 해내지 못했던 수많은 불능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불능의 조건을 통해서 사실상 당시의 역사를 아프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汝市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누구냐? 왕복을 했어. 帝国市民の高寧を図り 조선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얼마나 반기겠니? 엄만 2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기다렸어. 자, 다음이요. 혹시 덕혜옹주십니까? 네, 맞아요. 조선 측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되셨습니다. 거부라니요? 제가 왜 거부를 당해요? 저 조선인이에요.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자, 다음이요. 다음. 저기요. 네? 저기요. 뭐 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거부를 당해요? 저기요. 저기요. 엄마, 괜찮아? 엄마. 조선인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옹주마마. 전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옹주님께서는 절대 조선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저 장면도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나리오에 저게 쓰여 있는 것과 저걸 배우가 연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아이러니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속에서 스스로 이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너무 아프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끝에 가면 살짝 울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끝까지 웃거든요. 저 장면에서는 물론 그것이 감독의 판단이기도 했겠습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친일에서 또 마지막 장면 보면 미군이랑 같이 가잖아요. 약간 미스터 한. 친미로 또. 네. Are you Mr. Han? Yes, my name is Taex Han. Please come this way. 와, 또 한 번 변절하는 한택수를 보면서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고 행동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역사적인 심판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독의 논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광복한 조국에 들어가서는 또 엘리트로서 활동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영화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옹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